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과시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는다. 오늘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마치 투아렉처럼. 마이 페르소나 더 투아렉. Volkswagen. 김연아 선수가 이혼을 발표했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는 가짜 뉴스인데요. 최근에는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진짜 쇼핑몰 사이트랑 똑같이 만든 가짜 사이트에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의 사기 수법과 그 예방책에 대해서 잠시 후 경제시사 플러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자극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 동영상 콘텐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연예인 또는 스포츠 스타 같은 유명인만의 이야기일까요? 평범한 삶 속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향해 날아든 가짜 뉴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한 일반인을 만났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날에서 확인해 보시죠. 김연아가 임신 2주차란 충격적인 소식과 김연아가 고우림과 이혼한다는 긴급 속보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한 여성과도 바람을 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달군 가짜 뉴스에 김연아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견미리 씨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짜 뉴스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이렇게 이들이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썸네일을 통해서 클릭을 유도하지만 내용은 허점투성인데요. 더욱더 심각한 건 이런 가짜 뉴스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클릭하면 그 비슷한 컨텐츠가 계속 올라오죠. 계속 같은 정보, 자극적인 정보 안에 갇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들이 이용자들이 확증 편향이 되는, 편향성이 강화되고 그걸 사실처럼 믿게 되는 거죠. 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정보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위 정보를 보더라도 대다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고 대답했는데요. 이 계정을 신고한다는 답변은 약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가짜뉴스는 더욱더 활기를 치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짜뉴스들은 유명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한 요양원장,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밖에 있는데. 기사가 유튜브에 뭐가 떴는데 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못 봤는데요. 그래서 전화기를 열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저를 상대로 해서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사였습니까? 강화군청 공무원분들과 제가 뭐 유착관계여서 향응을 제공하고 의학 대리 처방을 해서 막대한 돈을 뭐 갈취한다든지. 제보자 해당 동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인천시 강화군에 요양원 토착 비리가 터졌습니다. 약 150건 정도를 대책 없이 대리 처방을 받아가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영상을 접한 지인들과 입소자의 가족으로부터 의심의 눈총을 받았고 영상이 삭제된 후에도 진짜인지 묻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10년 가까이 일한 간부가 제보한 내용이어서 딱 팩트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뭐 사실 확인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전혀. 저는 그 기자분도 일면식도 없고요. 한 번도 뭐 통화해 본 적도 없고요. 이 동영상을 게시한 제작자 입장은 어떨까요?
기자분들이 이제 팩트 체크를 하시잖아요. 팩트체크를 일부에서 정확하게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원장님을 제가 만나러 갔는데 그때 원장님이 안 계신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가짜뉴스는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뭐 범죄 행위인지는 어쩐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국장님한테 제보를 받아서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 다 했어요. 영상 올리실 때는 이제 요양원 원장님을 만나 보셨을까요? 안 만나봤다니까.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생각했다는 제보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뭐 가짜 뉴스니까 별 이상 없고 넘어가겠지 했는데 이걸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전하면서 저희한테 피해가 되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해지자 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매체 언론사 두 곳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수사를 담당한 관할 경찰서에서는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거의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끝날지는 몰랐었죠. 검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강 수사를 요구했고요.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왔다는데요. 그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지만 아직 수사는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절차가 남아 있었던 걸까요? 검찰에서 보강수사가 내렸는데 그 사실 적시가 있고 허위 사실 적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고소인하고 피고소인 좀 더 이제 보강했어요. 그래서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처벌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요. 명예훼손죄도 일단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할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고의가 없었다면 일단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해당 인터넷 뉴스가 요양원 측의 얘기를 듣지 않았고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해당 뉴스가 명예훼손을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가 좀 문제가 될 겁니다. 또 가해자가 언론사라는 측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의 진행이 좀 늦어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제보자. 정말 저랑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분들이 저를 비방하는 거를 계속 저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화면을 보고 잠을 못 자게 되니까 제가 정신과 약까지 수면제 처방까지 받으면서 간신히 잠을 자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이런 가짜 동영상 뉴스들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자, 얼마 전 인터넷 매체 언론사도 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되면 손해배상 또는 정정,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그런 새로운 미디어들이 인터넷이다 또는 인터넷 서비스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왔는데 이게 영향력이나 효과가 너무나 커졌고 사실은 방송을 대체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이에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미디어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미디어로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하다. 하루빨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범죄는 늘 소리 없이 찾아듭니다. 그날 밤 역시 예외는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잠자코 어둠 속에 서 있던 괴한 언니 어떡해? 자매에게 접근해오기 시작합니다. 2013년도에 괴한이 자매가 자고 있는 집에 침입을 해서 성범죄를 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당시 국가수 박기원 법과학부장은 섬찟한 느낌을 지우기 어려웠다는데 동종범죄 전과자다. 이 범행이 처음이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결박용 끈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협박할 흉기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흉기로 위협한 뒤에 양손을 묶기까지 일련의 행동에 익숙함이 엿보였는데 이미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동종범죄 전과자로 보였던 겁니다. 만약 잡지 못한다면 이후에도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 확실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마주친 걸림돌. 성범죄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범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어요. 범죄 발생 직후 수치심에 몸을 씻어내 범인을 추적할 단서가 사라진 겁니다. 성범죄 직후에 몸을 씻어내는 심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향후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범인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범인의 정액이 묻은 이불을 발견한 경찰은 이번에야말로 자매를 성폭행한 범인을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정도면 무조건 범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액을 정밀감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던 거죠. 유전 정보가 검출되지 않았던 정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 걸까? 범인이 정관 수술을 받았거나 선천적인 무정자증이거나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것이죠. 추측대로 동종 전과자의 소행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모발, 음모 등의 채모 역시 모두 피해자들의 걸로 확인돼 수사는 그야말로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막막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경찰이 기댈 수 있는 건 오로지 자매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괴로우시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고향에서 상경해서 저희 둘이 살고 있어요. 어제는 오랜만에 둘이 술을 마셨고요. 언니도 저도 기분이 좋아서 주량보다 조금씩 더 마시게 됐어요. 언니, 나 너무 취했나 봐. 언니가 그만 마시라고 했지? 얼른 집으로 가자. 가자! 언니, 나 못 씻겠어. 너무 졸려. 아, 나도 그냥 잘래. 야, 옆으로 가. 언제 또 범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시한폭탄이 거리를 활보 중인 상황.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희생자를 주시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혹시 의심 가는 사람이 있나요? 언니, 혹시 그 사람 아닐까? 그게 누굽니까? 저희가 확실하진 않은데요. 아이고, 혹시 두 분이서 오셨어요? 저 앉으란 소리 한 적 없는데. 저 죄송한데 불편하니까 가주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아니, 그냥 가세요, 그냥. 단호한 거절에 마지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 뒤로도 끈질긴 시선이 자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가 나갈 때 뒤쫓아오더라고요. 주전부터 집 근처까지 뒤쫓아왔어요. 떨어질 줄 모르는 불편한 시선을 견디다 못해 끝내 주점에서 나온 자매를 뒤쫓아오기까지 했습니다. 따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주점에서 시작된 추군거림이 그날 밤 범행의 전조였던 걸까? 가게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CCTV, 예, 이거 보이면 돼요. 주점부터 집까지 이어진 미행. 대체 무슨 목적으로 자매 뒤를 밟았던 건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밝혀진 모든 정황이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주점부터 집 앞까지 문제의 남성이 약 1km의 거리를 뒤쫓아온 그날 성범죄가 발생한 게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경찰은 주점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해 미행한 남성의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자매 쫓아갔죠? 제가요? 제가 쫓아갔다고요? 저는 근데 그날 과감해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래도 기억이 안 나요? 저 진짜 기억 안 나요. 이거 내가 왜 여기 있지? 잠시만. 끝끝내 모르쇠로 일관하는 남성. 그 속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연이어 포착된 수상한 정황. 사건 당일 입었던 바지 주머니 속에서 정체 모를 열쇠 하나가 발견된 건데. 혹시 이 열쇠 아세요? 이거 저희 집 열쇠예요. 제가 그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자매의 집 열쇠까지 갖고 있던 그가 사건의 범인임이 유력해 보였는데요. 더구나 이 남성은 몇 년 전에도 만취한 여성을 뒤쫓아가 추행을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대범한 동종 전과자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수사관의 가정과 정확하게 부합한 거죠. 당신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집 열쇠까지 발견됐는데 이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아, 이거 이제 기억났다. 이거 제가 그때 술집 바닥에서 주웠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 건지는 제가 몰랐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과거에 몇 번 실수했다고 그 멀쩡한 사람을 그 범인으로 몰아도 되는 겁니까?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범인임을 입증할 증거는 전무한 상황. 자매에게 재차 사건 경위를 물은 경찰.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듣게 됩니다. 범인이 무려 4시간이나 있다 나갔어요. 범행을 저지른 뒤 곧장 도주하지 않고 장시간 자매 집에 머물렀다는 범인. 경찰은 범인이 집을 빠져나간 시간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범인이 자매의 집을 나간 시각, 인근 CCTV에서 걸어 나오는 한 명의 남성이 발견됐는데요. 한 가지 기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CCTV 속 남성이 길을 걷는 사람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했던 건데요.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듯한 문제의 남성. 왜 그토록 자신을 감추려 한 것일까?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이 남성이 왜 사건 발생 현장에 있었는지 의문이 든 거죠. 탐탁치 않은 표정을 드러내 보인 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남성. 이 두 사람 아세요? 누군데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날 왜 피해자들 집 인근에 간 겁니까? 왜 제가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됩니까? 사생활을 왜 캐물으시냐고요? 성범죄자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왜 끝까지 입을 다무시는 겁니까? 뒤늦게 내연녀와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한 남성은 내연녀가 기혼 여성인 까닭에 누군지는 말해주기가 곤란하다며 끝까지 함구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두 사람 중에 범인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 사람 같아요. 저도 언니랑 같은 생각이에요. 두 피해자 모두 당신이 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저기요, 뭐 증거 있어요? 명확한 증거가 없어 구속도 기소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 수사관. 심증만으로는 수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이대로 범인임이 확실한 용의자를 풀어주면 최악의 경우 그대로 잠적해버릴 수도 있다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이대로 범인을 놓치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속출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기필코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일념에 자매의 옷을 정밀 감식합니다. 그 결과 발견된 의문의 립스틱 흔적. 그 립스틱 자국은 피해자가 스스로 의류에 묻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과정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했던 범인이 추행을 이어가던 중 의류에 전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언니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범인이 연이어 동생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술 흔적을 남겼던 건데요.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범인을 추적할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입술 지문, 순문은 표면 흠의 특징이 사람마다 달라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런 입술 지문은 태아 6주 때부터 형성돼서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도 각기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순문은 인종,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정보를 드러내 보여 제2의 지문으로 불립니다. 경찰은 피해자 옷에 남은 범인의 입술 지문의 특징을 추출해 두 명의 용의자들과 대조 분석을 결정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드러난 범인의 정체. 증거를 가져오라며 큰 소리치던 남성, 성폭행 사건의 범인임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옷에 묻은 립스틱 자국이 당신 입술 지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끝까지 부인하시면 가중처벌돼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밤,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범인은 집에 가고 있던 자매를 발견하고 은밀히 뒤쫓았습니다. 취중에 현관문을 닫지 않은 자매가 잠들기만을 기다리며 도살인 범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맙니다. 체포된 범인을 보강 수사한 결과 믿기 어려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이 체포된 이후에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저지른 2건의 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체포하지 못했더라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었구나 하는 오싹함이 들었습니다. (3월) 개강을 앞두고 대학 입시 결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왔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고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등록 취소된 것은 저희 딸 아이가 예비 1번이고 2번이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충원 합격을 했지만 등록금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해서 합격이 취소됐다고요. 딸 아이한테 전화가 학교 측에서 2시 반에 왔습니다. 그래서 왜 등록금을 안 내니 하길래 부모님이 내기로 했는데요. 그러고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학교에. 등록금 납부일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에 전화로 문의했다는 학생의 아버지. 얘기가 전화 와가지고 아빠 오늘 4시까지 입금 안 되면 안 돼. 그러길래. 네, 이게 추가 납부다 보니까 이게 하루씩 돼서 네. 그런 건데 아마도 다음 주도 월요일 까지 먼저 안내가 나갈 거예요. 월요일 4시까지 해달라고. 네. 수요일까지는 이제 열릴 예정이니까. 이 대학교 직원은 딸이 말한 등록금 납부 마감일과 다른 날짜를 안내했다고 합니다. 처음 딸이 안내받은 마감일은 10일인데요. 하지만 직원은 15일까지 납부해도 괜찮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통화를 한 다음 날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 15일이라고 했지만 실제 마감일은 10일이었던 거죠. 그날 안 된다고 했으면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서라도 했겠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학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학교 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해당 직원을 찾아내기는 했지만 직원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요. 그리고 설사 이 직원의 실수가 맞다고 하더라도 납부일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했고 문자 등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학교의 과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홈페이지보다도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물어보는 게 더 확실하고 더 빠르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유선상으로 전화를 드린 거지 이런 결과를 낳자고 제가 전화를 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를 못하고 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나면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또 대학을 못 가는 겁니까? 저는 다른 거 없고 그분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 받으시는 분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원 상태로 저는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 그것밖에 없죠. 아버지의 바람대로 합격 취소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걸까? 학교 측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잘못을 인정하고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합격 취소를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화한 직원이 어떤 대표성을 가진 직원이라고도 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 그 따님한테 제대로 된 안내가 이루어졌고 또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이루어지는 등 그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할 만한 방법으로 안내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단 한 번에 또 어떤 그 대표성이 없는 그런 직원의 안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학교 측에서 이런 동점자라든지 이런 사정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명을 추가 증언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정원을 한 명 줄여야 하는 또 불측의 피해자가 또 발생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그냥 그 무단히 이번에 그럼 한 명 더 뽑지라고 할 수는 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합격 결과를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얘기의 인생을 지금 송두리 자사같은 거지 않습니까? 수능 준비하면서 1학년 때부터 토요일, 일요일, 설날도 학교를 매일 갔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정말 지금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나가지도 않고 지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딸아이하고 지금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부모된 잘못으로서 지금 만날 수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이 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간절한 마음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잠적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싸지? 물건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구매를 하라는 독촉을 하는 거예요. 크게 의심하진 않았어요. 또 제품 파는 사이트 디자인이어서 당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건 진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진짜 같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전제품 구매하실 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냉장고, TV 이런 제품들은 비교적 고가여서 온라인 가격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죠. 유명 가전제품사 사이트입니다. 둘 다 공식 사이트 같이 보이지만 하나는 가짜입니다. 이 가짜 사이트, 심지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같은 제품인데 저렴하면 당연히 여기서 구매하겠죠. 혹하는 수법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초 세탁기 구매를 위해 최저가를 찾아 헤매던 피해자. 그런데 세탁기 대신 피해액만 생겼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싸지? 라는 생각도 처음엔 했어요. 이전에 결제한 것보다 한 8만 원 정도 저렴한 쇼핑몰이 있길래 들어가서 그 새해 뭐 개묘년 행사가로 판매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결제를 했습니다. 재고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한 피해자. 그녀를 혹하게 만든 건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할인해주겠다는 제안. 공식 판매처라며 보내준 사이트 주소. 접속해보니 진짜 같았습니다. 크게 의심하진 않았어요. 보통 이 제품 파는 사이트 디자인이어서 여기 보면 주문 내역에 입금 결제랑 배송 준비 이런 과정도 다른 사이트들이랑 똑같고 주소도 일렉트로몰이고 여기 이제 주문 내역이랑 상품 문의, 1대1 문의 게시판도 다 있고 감쪽 같은 사이트와 저렴한 가격,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답장이 속도가 입금하고서 느려지더라고요. 답장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연락 두절된 날 오후에 사이트도 없어지고 연락도 두절되고. 누구나 좋은 물건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수법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들의 공통점입니다. 포털 사이트 가격 비교를 이용했다는 건데요. 포털 사이트는 여러 판매처를 모아서 최저가 순으로 정렬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혹할 만큼 저렴한 가격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최저가 비교로 접속한 페이지는 대리점 개념의 스토어인데요. 이 스토어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매 시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재고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라. 이 문구 때문에 확인차, 전화나 메신저로 연락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세 번째 수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이벤트로 현금 결제하면 추가로 확인해 드릴게요. 할인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할인해 준다고 하면 혹하겠죠. 이때 안심시키기 위해 더 진짜 같은 가짜 가전사 공식 사이트 주소 보내주고 현금 결제까지 진행하게 유도합니다. 결국 입금하면 사이트를 삭제하고 잠적해버리는데요. 또 하나 알아두실 것, 이 모든 과정, 빠른 피해 조치를 막기 위해 주로 주말 사이에 판매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사이트의 경우 계좌이체를 포함한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곳은 무조건 의심하시고 거래하지 않는 게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나 속을 것 같은데 이 가짜 사이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가짜 사이트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는 이 판매처인 스토어를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홈페이지 주소도 그럴싸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마치 유명 쇼핑몰인 것처럼 사이트명을 조작해서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식 대리점 중 하나겠지 하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전제품 직영 쇼핑몰은 사이트 주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외의 주소는 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 조회가 가능합니다. 귀찮아서 조회하지 않고 넘기면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구매 전 사기 사이트에 꼭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 구매할 때 현금 결제는 피해야 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놔도 사기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제가 오늘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 결제를 통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소비자들을 속이기 위해 더 진화한 수법이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카드 결제도 이제 100%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냉장고 구매를 위해 찾은 대형 쇼핑 앱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피해자. 이게 그때 제가 사기당했던 물건이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저렴했던 것 같아요. 구매 후 판매자가 이상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 시스템상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지금 바로 취소를 해준다고 하고 이게 자기네 쪽으로 직접 결제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본 게 있으니까 현금 결제냐 물어보니까 아니다, 현금 결제 아니다. 그래서 별 의심 안 하고 카드 결제로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카드사 웹을 다운받고 저기 알려주는 방식대로 뭐 인증번호 6자리인가 뭐 누르니까 결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냉장고 대신 엉뚱한 게 결제됐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회사명 슬러시 상품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인 걸 알아차렸을 땐 이미 한참 늦은 후였습니다. 이미 사용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카드 결의 취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금강원에서는 이런 사기를 처음 듣더라고요. 이렇게 사기치는 건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했죠. 많이 답답했죠. 대형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이 사기꾼, 휴먼 계정을 도용해서 판매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상품권으로 둔갑한 김치 냉장고, 여러분도 의아하시죠? 이게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 바로 은행사 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결제 시 코드만 입력하면 바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상품권 구매 코드를 피해자에게 넘긴 겁니다. 과정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상품권 사이트를 통해 사기꾼이 상품권 결제를 시도합니다. 수령인 휴대폰은 당연히 사기꾼 번호로 기재하고요. 이때 은행사 앱 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결제 코드가 생성되는데요. 피해자에게 가전제품 구매를 위한 결제라고 속이고 이 상품권 결제 코드를 넘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 이 상품 코드를 결제하면 온라인 상품권은 사기꾼 번호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용해버리면 카드 결제여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입니다. 네. 현명한 소비도 좋지만 우리 저렴한 가격만 쫓다가는 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랜덤 채팅 앱에서 주소를 도용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이 온라인상에 공유돼 이목을 끌었습니다. 채팅 앱을 통해 방문했다면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돌아가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죠. 누구세요? 채팅 어플 보고 왔어요. 누군가 자신의 주소를 무단으로 도용해 랜덤 채팅 앱에 유출했다는 건데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랜덤 채팅 앱은 이름처럼 접속해 있는 누군가와 무작위로 연결돼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매체입니다.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10대가 검거됐습니다. 익명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 앱의 특징을 이용해 최근 조건 만남의 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만남이 이뤄지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익명의 사용자가 프로필을 통해 상대의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말을 걸어서 만남을 제안합니다. 상대방이 만날 장소를 전달하면 만남이 성사되는데요.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거죠. 랜덤 채팅 앱은 가입할 때 별도의 인증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름과 성별은 물론이고 나이까지 허위로 기재해도 가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됐는데요?
20대 여성으로 설정하자 가입과 동시에 메시지가 줄을 이었는데요. 대부분 만남을 제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익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소문을 작성했던 남성처럼 피해를 당해도 누가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악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집 주소라는 거는 그 개인의 인적 정보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근데 타인의 집 주소를 이렇게 본인이 수집할 권한도 없을 테고 또 그것을 타인 제3자한테 제공할 권한도 없을 텐데 수집하고 제공한 것에서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거든요. 해외 서버라든지 또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또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이제 그 서버에 이 가입자의 정보를 요청을 해야 그걸 받아서 사람을 그 피해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실무상 처벌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랜덤 채팅 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인간 제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추얼 휴먼 이터니티의 제인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연일 화제입니다. 챗GPT를 이용해 단 30시간 만에 완성한 책이 곧 출간까지 앞두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AI가 인간의 일을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 고유의 창작성까지 담아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데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음식, 날씨, 비행 시간 등 여러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가성비 넘치는 유럽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곳으로 떠나면 됩니다. 제인스픽 함께 보시죠. 인생에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로맨틱한 설렘이 가득한 유럽 여행. 오늘 떠날 곳은 동유럽의 중심지 헝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입니다. 유럽의 멋진 풍경을 즐기면서 물가는 저렴하여 가성비 넘치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다뉴브강을 따라 펼쳐지는 유럽의 멋진 건축물들과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부다페스트. 그중 가장 먼저 들릴 곳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세체니 온천입니다. 유럽에서 온천이라니 좀 의외죠? 그럼요. 헝가리는 국토의 지열이 높아 전국적으로 1,500여 개의 온천이 있어 유럽 최대 온천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유럽에서 즐기는 온천,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세체니 온천은 1913년에 지어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답니다. 입구부터 남다르죠? 그 오랜 역사를 증명하듯 유럽의 오래된 성당처럼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바로크 양식의 건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온천이라고요? 웅장하네요. 입장료는 하나로 약 34,000원. 평일과 금토일 가격이 다르니 되도록 평일에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할 것 같네요. 드디어 입장.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세체니 온천의 야외 시설은 2개의 노천탕과 하나의 수영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입장료를 끊으면 이 모든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천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헝가리 현지인부터 관광객들까지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받는 부다페스트 핫플레이스. 체스부터 독서까지 각자의 방법으로 온천을 즐깁니다. 수증기로 가득한 세체니 온천. 이곳에 몸을 담근 느낌은 어떨까요? 한국 온천은 되게 물이 엄청 뜨겁잖아요. 몸을 지진다는 느낌으로. 근데 여기 세체니 온천은 물 온도가 따뜻해서 적당히 오래 앉아있기 좋은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부터 유명했다는 이 온천을 지금까지 즐길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는데요. Where are you from? So we're from near London in England. Do you like
like it or no? Yeah, no, it's good. Where are you from? Yeah, I'm from Germany. Okay, so what made you come to this thermal bath? Oh, I want to relax. Yeah, it looks amazing. 세체니 온천에서의 따뜻한 힐링 타임을 마친 뒤 이제 맛있는 점심을 먹을 시간.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네이버 포털스타 사이트에도 나오지 않는 정말 찐 현지 맛집입니다. 맛도 맛이지만 가격이 정말 충격적으로 저렴한데요? 어느 정도길래요? 관광객들은 모르는 현지인들 사이 가성비 맛집으로 통한다는 이 레스토랑. 게다가 네, 여기 보면 2021년에 미슐랭에 선정됐다는 로고도 있죠? 그 맛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니 더욱 궁금해집니다. 격식을 차리기보단 캐주얼한 분위기의 식당이라 누구나 편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유럽인데 가격이 꽤 나가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런치 코스를 먹을 거고요. 런치 코스 가격이 두 가지 코스는 10,000원, 만 세 가지 원이요? 코스는 12,000원입니다. 와, 정말 저렴합니다. 10,000원으로 즐기는 유럽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포털 사이트에도 나오지 않는 현지인들의 숨은 맛집. 네, 여기 보면 2021년에 미슐랭에 선정됐다는 로고도 있죠? 저렴한 가격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맛을 이미 인정받았다는데요. 한 번쯤 들어봤을 이 가이드는 프랑스의 한 타이어 회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서죠.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지금 런치 코스를 먹을 거고요. 런치 코스 가격이 두 가지 코스는 10,000원, 세 가지 코스는 12,000원입니다. 진짜 싸네요. 정말 저렴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명이서 와서 이렇게 두 가지 메뉴를 시키면 여러 가지 메뉴를 맛볼 수 있습니다. 12,000원에 세 가지 코스를 주문해봤는데요. 네, 이게 처음 나온 스타터고요. 메뉴 이름은 레드 페퍼 딥입니다. 식욕을 돋궈주는 스타터. 네, 그 다음 나온 음식은 치킨 필렛, 그 다음에 차즈키 소스고, 그 다음에 차즈키 소스는 그리스 소스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나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추천! Pineapple dessert? 메인 메뉴에 이어 초콜릿과 파인애플의 달콤한 조합이 돋보이는 디저트까지. 안에 꽃 같은 것도 있어서 먹을 때 식감이 되게 좋아요. 12,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러한 고급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부다페스트 내 가장 유명한 젤라또 가게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이 이미 맛집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인증샷은 필수죠? 내부는 여느 젤라또 집과 다를 것 없이 좀 평범해 보이죠? 두 가지 맛을 선택했는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콘에 담는 젤라또가 조금 독특합니다. 뭔가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완성된 젤라또를 보니 와. 이렇게 장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예쁘게 활짝 핀 장미였네요. 색조합은 물론 장미꽃잎의 모양까지 세심하게 정말 잘 살렸죠? 네. SNS에서 유명한 핫플이라니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아가지고 기다릴 만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곧 어둠이 내려앉고 부다페스트는 가장 화려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야경을 보러 온 이곳은 어부의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어부의 요새는 19세기 다뉴브강 어부들이 적의 침입을 막고 이 아름다운 마차스 성당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성곽인데요. 우와, 저기 야경 좀 보세요. 이렇게 국회의사당이 한눈에 보인답니다. 프랑스 파리, 체코 프라하와 함께 세계 3대 야경지로 꼽히는 부다페스트. 그중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국회의사당입니다.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황금빛 조명으로 물든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화려하고 로맨틱한 야경을 선보입니다. 저렴하지만 낭만을 놓치지 않는 유럽 여행을 꿈꾸신다면 지금 바로 떠나세요.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였습니다. 올겨울 한파를 견디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는데요. 바로 난방비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아파트에 전기 전력이 8인들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지금 만나봅니다.
와, 이거는 진짜 만나봐야 돼. 아유, 무슨 달인이에요. 달인까지는 아니고요. 예. 일단 들어오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 전기료가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전기료 34,660원? 동일 면적 평균은 343kW인데 네. 저희 집은 232kW였어요. 마이너스 32%. 적게 적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기료 절약의 비밀, 바로 멀티탭? 제가 집에 있어도 사용 안 할 때는 항상 이걸 꺼둡니다. 그러니까 전원만 끄면 이게 다 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코드가 꽂아져 있으면 대기 전력이라는 게 흐르고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을 땐 무조건 전원을 차단하는 건데요. 최소한 한 달에 1,000원 이상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요즘 1,000원이 뭐 돈이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걸 1,000만 가구가 한 달에 1,000원씩만 절약을 하면 100억이에요. 한 달에.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아낄 수 있습니다. 실외기도 차단을 하고 있어요. 두꺼비 집 아시죠? 이 네. 안에 보면 이렇게 AC 전용이라고 저도 봤어요, 이거. 네, 이거 있는데 요거를 내리시면 바깥에 있는 실외기와 안에 있는 실내기의 전원이 다 차단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습관을 들인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입주했을 때 공동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공동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전기 절약 활동. 입주민들의 노력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었는데요. 공용시설부터 차근차근 전기 사용을 줄여나갔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전구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것도 효과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1년에 한 1,200만 원 우리가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32와트짜리 이게 1,850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455개 17.5와트 LED로 교체를 하니까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들과 비교해도 공동 전기료가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실외기 설치로 분주한 이곳. 지금 설레죠. 어르신들을 돌보는 주간 보호센터인데요. 이곳은 약 1,300만 원을 들여 냉난방기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비의 50%를 지원을 받으니까. 전국의 사육시설 약 8만 곳을 대상으로 소비 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멀티 히트펌프, 실외기, 수결식 히트펌프 보일러를 설치 시에 시설당 1,6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입 가격의 50%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자격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한데요. 구매 비용을 지원받아 교체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들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히트펌프가 내장되어 있는 실외기를 사용하시면요, 전기요금을 30% 이상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진짜. 취약계층에게는 가전제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전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사용량이 많아서 들어가서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네네. 아이고, 어머님, 난로 있으시네. 있다. 네. 난로가 전기 소모하는데 1등이거든요. 겨울철 소비 전력이 많은 난방기구들을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 달에는 사용량이 508kg. 주택용 전기는 이제 사용을 많이 할수록 요금이 더 붙는 누진제 요금이 있어요. 전기 사용 구간에 따라 청구액이 다르니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200kW 썼다. 요때부터 약간 긴장하시고 전기를 좀 줄이시면 확 줄 수 있으니까 어머니 요 점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 고객님 이제 혜택을 받고 계시지 않으셔서 몇 번은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네. 누락된 대상자는 현장에서 바로 접수를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꾸준한 노력 덕에 많은 가구들이 요금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올겨울에는 이렇게 혜택 못 받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혜택도 받게 돼서 정말 좋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사상위 계층, 장애인 등이 수혜 대상자인데요. 행정안전부 행정망에도 연계하여 고객 정보를 확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요금 청구서 명의가 되게 중요한데 본인 명의와 청구서 명의가 맞지 않는다면 즉시 한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복지 혜택 대상자라면 다양한 창구를 통해 꼭 신청하세요. 앞으로의 모빌리티는 당신을 위해 어디든 갈 수 있고 모든 사물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어디든 안정적으로 함께할 수 있죠. 심지어 공간도 움직입니다. 와, 물론 누구나 편안히 이동할 수도 있죠. 그렇게 앞으로의 모빌리티도 당신을 위해, 당신을 향한 모빌리티. 오늘 아침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네. 북극 냉기를 품은 산대류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까지 분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게다가 황사의 영향으로 서쪽 지방은 오전에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없이 그대 쉴 수 있게 내가 늘 있을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라 믿어줄 수 있나요? 그 모든 순간은 우리가 맞다는 대답을 알고